CCTV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시사와 재미를 장악한다. 김용민의 시사 장악 퀴즈. 안녕하십니까. 세계 최초로 나비 넥타이를 맨 멧돼지가 퀴즈를 출제하는 방송. 예. 네. 저는 김동길 교수의 그 나비 넥타이를 보고 얼마나 감명을 받았는지 어린 시절에. 예, 그래서 나도 김동길 교수처럼 커야 되겠다 했는데 그렇게 해서 나비 넥타이를 매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상은 별로 담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 사실 우리 김호준 총수를 같이 방송을 하면서 느낀 건데 요거 하나만큼은 정말 김호준 총수에게 배우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 이분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분노할 대상이 나타난다. 비웃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또 제가 트위터에 올렸더니 이런 답글을 쓰셨더군요. 부처님의 그 중생을 향한 미소가 이 뜻은 연민과 냉소다. 그분이 그렇게 해석하셨어요? 아니 그런 해석이 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해몽이 좋네요. 그래서 우리 김호준 총수를 보면은 그 비웃음, 분노하지 말고 비웃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분노했더니 머리털이 빠져. 이게 이제 제가 그 표현하기로는 웃으면서 화내는 법인데 이걸 전문용어로 엿먹인다고 합니다. 본격 엿먹이는 프로그램 시사장악 퀴즈. 이게 좋은 점이 뭐냐? 상대가 화를 낼 수가 없어요. 화를 내기 애매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안 잡혀가는 이유예요. 명예훼손도 저기 지난 주간에 너무나 참 슬프고 분노도 치밀고 그랬던 일들이 발생했죠. 연평도 사건. 오늘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김호준 총수의 비웃음을 토대로 해가지고 문제를 냈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오늘 좀 두 분 나오셨어요. 두 분. 오랜만에 부부 커플 나오셨어요. 부부 커플이. 게다가 한 분 물리 선생님. 오. 학원 강사시고 한 분 화학 선생님. 어이구.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결혼한 지는 10개월 됐고요. 아기는 6개월. 어이구. 애기는 6개월. 왜 그러셨어요? 일단 좀 살아보고 결정을 해야지. 왜 이렇게 서두르셨어요? 아이가 그럼 4개월 만에 낳은 건가? 거의 그렇죠. 소고속으로? 네. 물리화학적 결합에서? 잘하셨어요. 빨리 장만하셨고 하기는. 그러면은 여기 나가자고 한 것은? 아기 낳기 전전날 6일 그 지방선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투표하는 날 났으면 참 TV에 나왔었을 텐데 그게 안 돼가지고 아쉬워서 여기서. 그 TV 한번 나오려고? 네. 자, 그럼 두 분과 함께 선물을 소개하고. 근데 어떡하죠? 땅큐한 멤버가 4권이에요. 4권. 여기. 오늘 방청객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역대 최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는 분들이. 아까 정봉주 의원 녹화 시간부터 계속 있어요. 계속 계신 분이 몇 분 계시고. 저 뒤에 대학생들이 또 새로 몇 분 오셨고. 아니, 근데 계속 계신 그 두 분, 세 분. 여쭤봐야 되겠어요. 어떤 일 하십니까? 일반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월차를 내셨네? 근무 중입니다. 혹시 총리실 공직윤리 지원관실에서 일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잠시 외근 중인 상태입니다. 어떤 일을 하십니까? 조그맣게 제일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나시고. 뒤에 계속 계셨던 분이시죠? 무역업하고 있습니다. 자기 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계속 계셨던 거예요? 예, 맞다. 네. 저도 회사원인데 어떻게 해? 월차인가요? 근무 중입니다. 미스테리어스합니다. 나머지 분들은 연령대로 와서 대학생, 그죠? 저도 회사 그래요? 월차를 내셨구나. 야. 근데 보니까 우리 아직 짬밥이 낮다 근무 중인 분들은 좀 짬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요령이 있어. 근데 이분은 좀 젊은 분이잖아. 월차를 안 낼 수가 없는. 그렇죠. 다른 산의 분들은 위치예요. 공식적으로는 근무 중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부하 직원들이 커버하고 있는 거죠, 지금. 또 오늘 선물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세계 제1의 명품 피자 라피자가 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사이드 피플에서 단편 영화 VOD 5편을 볼 수 있는 영화 관람권을 협찬하고요. 20개의 키워드로 있는 천안함 사건, 봉인된 천안함의 진실, 한겨레 출판에서 협찬하고요. 텃밭 농부를 위한 토양, 먹이금을 활용법, 땡큐 아메바를 시금치 출판사에서 협찬합니다. 대인기의 핫함 역시 함께합니다. 판매 수익금 일부로 불우 청소년 돕기 이것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찾아온 투명한 슬픔,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 문화창작집단 날에서 협찬하는 연극 반도체 소녀 초대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불편한 상상과 유쾌한 현실 사이에 일어나는 장애인들의 이야기. 장애인 극단 판에서 연극 불편한 상상 초대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공연은 12월 7일부터 12월 10일까지입니다. 예, 역시 출연자와 방청객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마음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찬 감사드리고 선물을 예. 기본 선물을 좀 드리죠. 그럴까요? 예. 네. 자, 우리 핫탑부터 네. 핫탑을 선물로 드리고 연극 티켓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 가져가시고 라피자도 단편 영화 VOD도 준비가 되어 있고 땡큐 안메바도 이렇게 한 권씩 선물로 드리고 예.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부가 책을 두 권 가져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이것도 다죠. 선물로 내놓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번 문제 함께 하시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흑기사는 북한이다. 다음 중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와 북한의 대남 공세로 틀리게 엮인 것을 골라주세요. 1번 2008년 3월 27일 18대 총선 선거운동이 개시됨. 이틀 뒤 북한이 남한의 군사기지를 선제 타격하겠다 발언함. 2번 2008년 5월부터 7월까지 미국산 쇠고기 협상 반대 촛불 시위가 일어남. 그해 7월 11일에 북한이 남한 여성에 대해 총격해 사살함. 3번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함. 사흘 뒤 북한의 2차 핵실험. 4번 2010년 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심판론 확산됨. 그해 3월 26일 정부 주장에 따르면 북한이 남한군 천안함을 격침함. 5번 2010년 11월 23일 민간인을 사찰한 총리실 직원의 수첩이 공개돼 큰 파장이 일어남. 바로 그날 북한이 연평도를 도발함. 헷갈립니다. 2번 틀렸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고 모르는 방청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3번 틀렸어. 예. 자, 방청객. 5번 누구 제일 먼저 손 들으셨네? 나이 순하죠? 1번. 예. 정답. 18대 총선이 개시되고 바로 이틀 뒤에 김태영 당시 합참의장이 북한의 핵시설 선제 타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북한이 반발하겠죠. 예, 이렇게 함으로써 북풍을 이야기하려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보통 이제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 중에는 예. 이야기가 이런 게 있죠. 예. 북한이 뭔가 움직여줄 필요가 있을 때. 네. 그럴 때 거꾸로 우리가 자극하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 의혹이 좀 있긴 합니다. 뭐 명확한 지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외 87년 대선 앞두고 네. 공교롭게도 거의 뭐 한 보름인가요? 한 달 전에 네. 칼리가 이 서남아시아 상공에서 그야말로 폭발됩니다. 네. 예, 폭파되지요. 예. 네. 그리고 김영희가 뭐 거의 뭐 직전에 선거 직전에 또 돌아오죠. 잡혀오고 네. 예. 이런 것도 사실은 뭔가 좀 북한이 그 남한 그 보수 정권 이 말하자면은 군사 정권의 연장을 위해서 도와준 거 아니냐. 뭐 그렇게 해석하는 이야기들이 오래전부터 있었죠. 예, 이제 의혹이 있어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뭐 사실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여하간 제가 보기에는 그 천안함이야말로 네. 그런 류의 사건들 중에 예. 최고봉이 아닌가 싶어요. 최근에 밝혀진 내용은 이겁니다. 어뢰에 뭐가 이렇게 물질이 붙어 있었어요. 이것이 이 어뢰가 폭발하면서 발생한 산화 물질이다. 막 흡착된 물질이다. 그런 물질이라고 주장했단 말이죠. 네. 근데 그걸 떼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조개야. 한마디로 말하면 소금 조개야. 그래서 그 물질을 보존하라고 요구했단 말이죠. 없애버렸어요. 치워버렸습니다. 예. 다시 조사할 수가 없어 지금.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무기를 충격을 받은 무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무기들이 어떤 충격을 받았을까?
다시 조사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무기가 그 천안함에 실려있던 무기들, 무기들 다 폭파. 이유는 뭐냐? 위험하다. 위험하다. 심지어 국회에서 그거를 조사할 수 있도록 제공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후에 나중에 폭파처래요. 무기를 다 폭파해서. 무기가 조사할 거리가 사라지고 있어요. 자꾸. 그걸 아는 분이 왜 틀려, 이 문제. 쓸데없는데 디테일했어. 자, 이 정권은 그야말로 증거인멸 정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포폰도 증거인멸해라. 인멸하는데 써라. 뭐 그런 그래서 거. 제가 보기엔 또 돌려막기 정권이에요. 예, 돌려막기. 이런 사건이 생기면 다른 사건이 팍 생깁니다. 뭔가. 국면전환. 네. 자기도 똑같은 사람을 계속 그냥 다른 사람 돌려막다 보면 크게 터지게 되죠. 예. 지금 막 돌아가고 있는데 예. 어딘가에서 대형으로 터질 겁니다. 대형으로. 그래서 참 이 촛불 집회를 완전히 시킨 게 또 저 박광자 씨, 저기 피격 사건 아니겠습니까?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시고 그리고 이명박 정권에 대한 강력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시점에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해가지고 모든 이슈를 또 잠재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 주장대로라면은 북한이 천안함 침몰을 시켜가지고 올해에다가 1번이라고 매진을 쓴 다음에. 그렇죠. 예. 또 무엇보다도 11월 23일 얼마 전에 있었던 연평도 사건 이건 정말 압권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날 아침에 민간인 사찰 수첩 이충현 씨 수첩이 공개가 됐는데 그렇죠. 뭐 오세훈 뒷조사도 했다, 뭐 원희룡 뒷조사도 했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이건 거의 뭐 워터게이트 사건에 버금가는 넘어서죠, 사실. 그 이런 규모를 볼 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만한 사건이고 또 손학규 대표가 나와가지고 광화문 광장에서 혼자.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하는 뭐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가서 한번 요거는 얘기했어요. 된다. 예. 하고 나간 건데. 나갔는데 그날 대포를 발사해버렸네. 대포를 발사했어요. 난 이거 보면은 알 수 없습니다. 왜 이러는지 북한이. 예. 하여튼 이런 사건들은 기본적으로 팩트가 밝혀져야 그 다음에 진도가 나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때 호구 훈련을 했다는데 네. 호구 훈련이 평상시와 똑같았느냐 예. 아니었느냐 뭐 이런 자잘한 팩트들이 다 밝혀진 다음에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사실은 추가적으로 밝혀질 것들이 있는데 네.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더 이상 진도로 나가기 대단히 위험하죠. 음. 네. 하여튼 우연은 반복되어 왔다는 네. 거기까지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이른바 꼴통 보수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없으면 존재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적대적 공생관계란 말이 정말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세요? 이번 문제 보시고. 저는 일단 궁금한 게 예. 호국훈련이라고 처음에 나왔다가 다시 뭐 호국훈련이 아니고 정기적인 훈련이다라는 얘기가 또 다시 나오더라고요. 훈련, 예, 이게 나왔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접근이 불가능한 거죠. 정말 군이 아닌 이상 호국훈련 했는지, 그걸 어디서 쐈는지, 그게 정말 북한을 자극했는지, 혹은 이때다 하고 북한이 그걸 기회로 삼았던 거지 그냥 네. 똑같이 했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이제나 그때나 천안함 때나 지금이나 군이 기밀주의를 유지하는 건 여전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엔 또 2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진실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연평도 도발 뒤 확전을 막으라고 지시한 바 없었다고 밝혔다. 2번 청와대 트위터는 이명박 대통령이 확전을 막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3번 이명박 대통령은 수십 배의 보복을 하라는 취지의 말을 해 확전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4번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확전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5번 청와대 관계자가 기자들 앞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단호히 대응하되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자, 하나, 둘, 셋. 5번? 5번 아닙니다. 나머지 다 본 것 같은데 2번은 잘 모르겠어요. 2번! 자, 넘어갑니다. 4번 그렇고요. 이제 50%의 확률. 1번 네? 5번 파트였습니다. 없어요. 정답이 없었습니다. 다 실제 있었던 일들입니다. 다 한 말입니다. 네. 다 한 말. 그러니까 이게 아주 웃긴 거죠. 네. 지시했다 안 했다. 하루 했다, 안 새에 이게 했다? 무슨 일인들이 이렇게 안 했다, 안 했다. 확전을 막아라, 수십 배 보복을 해라. 제가 그 상황을 취재한 기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네.
사건 당일, 그러니까 이제 연평도 도발이 있었던 그날 네. 3시 50분이었습니다. 네. 청와대 춘추관장이 옵니다. 대변인이나 홍보수석이 안에서 회의를 하느라고 나와서 네. 브리핑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춘추관장, 기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춘추관인데 그 춘추관장이 그 대신 이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확전 자제 이거를 대통령이 지시했다. 네. 그리고 10분 뒤에 갑자기 또 청와대에서 그 앞에 하나 좀 더 붙었습니다. 강경하게 대응하되 단호하게 대응하되 확전은 자제하도록 하라. 네? 그 다음에 이제 홍상표 홍보수석이 와가지고 그런 말씀 안 하셨다. 이렇게 왜냐면 나오게 그때 됩니다. 인터넷 댓글에 난리가 났거든요. 난리가 났죠. 네. 이미 또 그때는 이회창 대표가 네. 그거 정말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그러진 않았고 이제 그렇게 하여튼 논평까지 끝났어요. 네. 야당 대표가 논평까지 끝난 상황에서 이걸 뒤집으려고. 다시. 근데 왜 그때 하필 부질없이 왜 뒤집으려고 하느냐? 다음날 아침 신문에 그렇게 실리면 안 되니까. 그렇죠. 예. 네. 그 얘기 들어보니까 청와대는 뉴스 그리고 여론이 비롯되는 곳이 종이신문이라고 보고 있대요. 아직도. 네, 아직도. 인터넷을 통해 이미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도 종이신문에만 그렇게 안 실리면 된다. 그 자기들이 요 마인드야. 말하고 나서 약 1시간 후에 다 빠지는데. 예, 그렇지. 네. 자, 그리고 그 다음 날에 김태형 국방부 장관이 이제 국회에서 물어봤습니다. 확전자재 지시가 있었느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네. 청와대하고 모종의 논의를 하더니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게 아니고 네.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네. 국방부 장관은 청와대 멤버가 아니니까, 스텝이 아니니까, 네. 청와대가 이 문제를 얼마나 민감해 했는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예. 자기는 회의 참석하고 나왔으니까. 그리고 나서 군하고만 열심히 대처하고 있었는데, 네. 그 다음에 국회에 불려와가지고, 네. 물어보니까, 사실대로 얘기해요. 그렇지. 그걸 보고 전화가 간 거지, 청와대에서. 그렇게 하면 다 그러니까, 그런 말은 한 적 없다. 나는 듣지를 못했다. 네. 그러더니 나중에 또 없던 일이 돼버리는가 싶더니 청와대 트위터에 그 글이 남아있는 거예요. 확전자재를 지시하셨다. 예. 그랬더니 청와대가 또 무슨 논리를 펴느냐. 네. 그때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착각해서. 수석이. 예. 수석이.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상황이 일단 이렇게 변명을 했잖아요. 예. 지들끼리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에는 수석이 한 말을 예. 대통령이 한 말인 줄 알고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했단 말이죠. 변명이 그겁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대통령이 말 안 했다고 치자고요. 확전을 방지하라.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네. 전쟁을 하느냐 마느냐에 근데 수석이 그 말을 했는데 그게 대통령 말로 나갔어. 네. 그렇다는 얘기는 참모가 대통령이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단호히 대처하라고 대통령이 그게 사실이다. 대통령은 초지일관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했다. 네. 근데 군인이 단호하게 대처 안 했단 말이죠. 예. 군이 대통령 말을 안 듣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미필자라서.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의심하듯이 왔다 갔다 했다. 네. 어느 쪽으로 걸려도 는 거야, 이거. 그래서인지 조중동을 비롯해서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청와대에서 그런 말씀 절대 안 하셨다. 초지일관. 요거는 대통령이 나중에 단호하게 점점 더 대응하다고 강해지죠.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조차도 어떻게 청와대가 그런 말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청와대 말을 믿지 않는 거야. 아니 전쟁 날려고 하는데 네. 참모가 지시합니까? 네. 참모가 전쟁을 지시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변명인데 네. 그리고 자기들끼리는 그럼 될 것 같아. 합의가 된 거죠. 그래서 보수 세력도 보수 정당들 또 심지어 한나라당 자기 식구들끼리도 어떻게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느냐. 차라리 처음엔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얘기했다가 그러죠. 나중에 상황이 좀 순서가. 수습되면은 네. 그때 가서 확전이 안 되도록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걸 거꾸로 이제 순서를 만들어놨다는 그런 얘기죠. 저는 근데 이게 이명박 대통령의 평소에 예. 어떤 사건에 대처하는 어떤 철학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음. 이 부분의 이야기를 보면 말이죠. 네. 항상 전혀 상반된 얘기인데도 네. 스스로 상반된지 모르고 좋은 걸 다 갖다 붙여요. 확전을 방지하라. 좋은 말이잖아요. 네. 전쟁 나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또 생각해보니까 단호히 대응하라도 좋아. 그것도 좋아. 좋은 것만 앞에 쫙 갖다 놓고 얄팍하게 그때그때 넘어가서 예. 항상 상황을 넘겨온 분이거든요. 나머지는 뒤에서 설거지를 하고. 조갑재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통역이 필요하다. 한글말 통역이 필요하다. 예. 조갑재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정봉주영 때 예. 그 기억에 나가서 살짝 언급했는데 음. 이거하고 비견되는 그 김대중 대통령의 네. 4대 교전 원칙인가 하는 걸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즉각 내려갔어 군에. 네. 첫 번째가 선제 사격하지 마라. 예. 사격을 받으면 반드시 응사하라. 근데 그런데 그것을 쫓아가서 싸우거나 계속해서 확전하거나 하지 마라. 또 하나가 그때 북방 한계선을 넘어가거나 또 넘어오게 하거나 북방 한계선을 지켜라. 군이 간단한 거예요. 북방 한계선 넘어가면 안 되는구나. 내가 먼저 쏘지는 않지만 쏘면 무조건 쏴야 되는구나. 네. 그렇지만 전쟁이 일어날 만큼 그 교조를 크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명령이 분명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확전을 하지 말고 단호히 대응하라.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군이? 응? 대포를 몇 개까지 쏘라는 건지. 저는 정말 너무 웃긴 게 뭐냐면 네. 이명박 대통령이 말이죠. 우리가 전투기 몰고 가서 거기 폭격하면 안 되나?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네. 김태형 장관이 그건 안 됩니다. 저쪽에서 사격을 하면 우리는 사격으로 해야 되고 전쟁이 되는 거죠, 이제 네. 완전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김태형 대장께서 네. 이명박 미필자에게 친히 설명을 해줬어요. 군통수권자 맞습니까? 예.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예. 이거는 대통령 아니면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잖아요. 예.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매뉴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군 교전수칙만 있지. 그 교전수칙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대통령이 지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걸 못하니까 단호하게 대응한테 예. 확전을 이게 무슨 말이냐고 이게. 뒷감당하기도 싫은 거예요, 이게. 보니까. 자기가 뒷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애매모호한 그런 표현들을 썼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돌파하는 거지. 옛날에 제가 저기 시사당 아키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정주영 회장의 정계 진출을 갖고, 정보를 흘릴 때, 기자가 막 물어보면,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이제 얘기했던. 이게 사실이다 말하지 않고. 이 습성이 그대로 녹아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아, 저는 이런 표현은 말이죠. 예. 군에 내리는 명령이 아니고 예. 이것은 시정 허용이라고 봅니다. 이게 모순되는 상황을 동시에 예. 이것은 시인만 가능한 얘기지 대통령이 전시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병헌 대통령 시인이라고 봅니다. 칭송을 했고요. 예. 어떻게 보세요? 그 사건을 접하고 대통령의 어떤 리액션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어요? 초딩 이명박. 저는 시인이라고 생각해요. 초딩 씨. 시인의 탄생이란 말일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그동안 뭐 북한에 대해서 막 지난번에 그 천안함 사건 나고 나서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 때문에 아주 금융시장을 패닉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게 북한의 포탄으로 간 게 아니라 자기 나라 금융시장에 그야말로 폭격을 한 셈이죠. 네. 자, 그런 이명박 대통령, 이거는 결국에는 다 대남용이다. 대북 강경책은 다 대북용이 아니라 대남용이다. 북한이 예, 제가 보기에는 예, 지구상에 있는 나라 중에 예. 외교 준수율이 가장 뛰어난 나라예요. 그 북한을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고 비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긍정할 수도 있는데 명백한 사실 하나는 부정할 수 없는 건 미국하고 다이다이로 미국 말 안 듣고 다이다이로 싸우는 나라는 적어도 외교적으로 북한밖에 없다. 그건 명백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과거에 그렇게 덤볐던 나라들은 하거나 폭격하거나 지금 미국이 네. 뭐 한국 도와준다면서 막 이렇게 북한을 몰아세울 경우 북한은 또 급속하게 중국하고 붙습니다. 그런데 예. 그런 북한이 예. 이명박 대통령이 하는 얘기를 듣고 예. 겁을 먹겠습니까? 절대 안 먹지. 예. 일단 이 도발을 한 다음에 보니까 네. 우리가 북한한테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군사적으로 대응해 보면은 일단 일단 미국의 개성 허락을 군단 받아야 700명 돼요. 이 네. 인질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예. 기본적으로. 예. 미국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냐가 아니라 예. 미국의 유불리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예. 사실은. 예. 전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예. 우리한테 최종 결정 권한이 없어요. 네. 그거를 가져오는 걸 이명박 대통령은 싫다고 그러고 있죠. 계속. 네. 네. 그래놓고 자기가 전쟁을 불사하겠다. 자기한테 결정권도 없으신 분께서. 시인께서.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또 뭐냐면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된다. 네. 그러면 일단 13분, 15분은 폭격을 맞아야 돼요.
그동안은 절대로 반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김태형 장관이 그랬거든요. 아니 13분 동안이나 얻어맞고 그때 뭐 했느냐? 13분 후에 반격하는 거는 아주 잘한 거라고. 그럼 앞으로 13분 동안은 일단 맞고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장사장터가 저 수원까지 사거리입니다. 수원까지 13분 동안 뭐 무차별적인 폭탄이 날아간다고 쳐보세요. 사실은 정말로 전쟁을 하려고 한다면 말이죠. 예. 행보가 있어요. 죽자사자 한다면 예. 그 전쟁은 이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예. 깔짝깔짝. 음. 정말로 전쟁이 일어나면 겁니다. 우리는 진짜 예. 일어나면 안 돼요, 진짜. 그래서 일단 그래서 군사적 대응은 지금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외교적 대응 안보리 갖고 갈 수 있느냐? 천안함도 지금 중국이 저렇게 북한 편 들어줘가지고 네. 상정도 안 됐어요. 그리고 거꾸로 북한이 오랫동안 군사정권도 상대해왔고 예. 보수정권도 그리고 이제 민주정권도 상대해왔는데 북한이 단 한 번도 그 영토에다가 포를 쏜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명박 정권을 굉장히 무시할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자존심도 상해 있고 예. 승질이 나 있는 데다가 예. 만만하게도 보고 예. 짬뽕이 된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극단적인 조치를 여기까지 간 게 아니냐. 북한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 예. 북한이 그렇게 수를 둘 수밖에 없게끔 몰아가는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북한이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고 그럼. 여기서 북한을 다루지 못하는 거는 또 다루지 못하는 게 명백한 겁니다. 예. 뭐 3,000불 한다면 어떻게 북한을 개방한다 뭐 3,000 개방인가요? 예. 뭐 그런 거 기획개방 있었죠. 3,000.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이제 핵을 포기하면은 네. 저 GDP인가요? 그걸 3,000달러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 만들어줘가지고 그래서 개방한다. 예. 네. 이 말은 거짓임을 인정하라. 북한이들은 거짓임을 인정하고 무기를 포기하면 예. 우리가 돌을 줄게 이런 얘기거든요. 예. 이걸 누가 받을 수가 있어요, 북한이. 북한이 자존심이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얘기했잖아 처음부터 이미 이명박 정권의 대북 정책은 전부 다 대남용이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대남용이야. 그러니까 북한이 저렇게 나오니까 당황하잖아요. 예. 정말 안보를 중시하는 정권이라면 미리 다 준비를 해놔야지 저렇게 북한에 대해서 계속 압박을 가할 거면은. 그리고 단호하게 정말로 북한을 상대할 만한 무슨 뭘 개발해 놓든가 수단도 없으면서. 예?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조선일보가 연평도의 검은 연기를 강조하기 위해 이른바 포샵질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비슷한 일이 로이터 통신에서도 있었는데요. 레바논 화염을 좀 더 강렬하게 나타내기 위해 손을 댄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담당 기자, 어떻게 됐을까요? 1번, 외교통상부 차관으로 발탁돼 명예회복됨. 2번, 관련 분야의 경력이 전무한데도 국가인권위원장으로 발탁됨. 3번, 해고당함. 4번, 구속영장 청구됨. 결국 기각됐으나 경찰에 불려나가 배후 세력이 있는지 추궁당함. 5번, 총리실로부터 뒷조사를 당함. 하나, 둘, 셋. 3번. 콘트라스트를 높였군요, 보니까. 포토샵으로. 근데 이게 신문, 언론사의 생리를 볼 때 말이죠. 예. 저는 이렇게 됐을 거라고 봅니다. 예. 사진을 찍어 왔어요, 사진 기자가. 네. 당연히. 사진 찍어 왔는데, 혹은 뭐 사진을 봤습니다, 연합에서 받았는데, 데스크가 보니까 사진이 약해. 그래서 이건 데스크가 고구마를 피우는 것 같다는 느낌. 사진 기자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리고 사진 기사를 편집만 하는 네. 편집 디자이너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제가 보기엔 이건 데스크가 내 명령입니다. 데스크가 야 진하게 만들어. 콘트라스트를 줘. 좀 더 연기가 많이 나는 것처럼 해. 콘트라스트까지 할까? 그건 아니겠지. 그런 원리가 있다는 건 알 거예요, 아마. 예. 그 뽀샵해 한마디로 네. 뽀샵해. 예. 요럴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조선일보는 원래 네. 있는 그대로의 진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내가 이용할 수 있을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드러냈다. 예. 그러나 이분은 해고되지 않을 것이다. 해고 안 되겠죠. 사실은 그 팬 기자들도 같은 사안을 갖고 조작, 확대, 축소 이거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진짜 이건 로이터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네. 하는데 예. 당연히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한 게 아니니까 예. 있는 그대로가 아니니까 그 기자 신문을 이거 사기를 친 거잖아요. 독자들한테. 네. 이거 당연히 해보거나 아니면 신문사가 사과를 내죠. 네.
보통 이렇게 했다고 해고했다고 네. 결과도 보고합니다. 예. 독자들한테 예. 조선이면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조중동에게 TV 뉴스도 할 수 있고 드라마도 할 수 있고 예능도 할 수 있는 종편 채널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했던 미디어법 요거 다시 논의하라고 헌재에서 했는데 국회의장이 무시했다. 그래서 이제 권한쟁의 심판 소송을 냈지 않습니까 야당이? 그런데 그거를 헌재가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저는 조중동에게 이 방송은 사실 허용해도 된다고 봅니다. 왜요? 드라마 채널 같은 경우는 말이죠. 이분들의 창작 능력으로 볼 때 드라마 채널은 잘할 수 있다. 근데 앞날은 좀 불투명할 거예요. 저기 보니까 MBC가 1년에 쓰는 제작비가 2천억입니다. 2천억인데 지금 광고 시장의 그 상황을 보게 되면은 KBS가 광고를 안 포기한다고 하죠. 아, 그렇군요. 만약에 포기한다면 6천억에서 7천억 정도가 이제 시장에 나오는 건데. 네. 그걸 다 KBS가 먹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KBS가 다 포기를 한다. 그러면은 또 종편 채널 다 허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건만 되면은 5개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5개 다 주면은 뭐 지금 MBC 연간 제작비만도 못하는 그런 수익을 갖고 먹고 살아야 돼요. 제 생각엔 말이죠. 이게 바로 뭐랄까요? 보수 신문들을 정리하는 길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3년 이내 자금판으로 스스로? 저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명박 대통령을 보면서 이 진보 정치에 큰 지평을 열어주십니다. 미래를 보고. 다 망해가는 진보 세력을 살려주셨지. 네. 인권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주셨지. 네.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이번에 일깨워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보수 그 언론의 네. 구도를 예. 싸그리 무너뜨리고. 예. 또 그동안 한 거의 10년 넘게 바뀌지 않았던 지방 권력을 네. 바뀌게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고마운 분이에요. 다음 문제 풀까요? 다음 문제 네. 풀죠. 네, 자, 빨리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상황을 잘 관리하라고 말씀하도록 만든 청와대와 정부 내 계자식들에 대해서 이참에 전부 청소해야 합니다. 홍사덕 의원의 강도 높은 비난 발언을 들으셨습니다. 홍사덕 의원과 관련해 틀린 사실은 무엇일까요? 1번 TV 토론에 나가 충청도 사람이 멍청해서 관 속에 있던 김종필 씨를 구출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킴. 2번 이라크 파병을 지지하며 본인도 재입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음. 3번 자신을 비난한 대격분한 홍사덕 연구소 직원들이 노무현 의원 사무실 찾아가 폭행 휘두른 일이 있었음. 4번 대표적인 저서의 이름이 지금 잠이 옵니까임. 5번 18대 총선 당시 친박연대 후보로 나서 당선됐고 현재 미래희망연대 소속임. 맞춰보시죠. 5번? 5번. 오. 친박연대로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만은 지역구는 사실 지역구 의원들은 뭐 탈당해서 딴 당 가도 뭐 문제 없잖아요. 네. 비례대표는 바로 의원직이 제명이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선되고 곧바로 한나라당에 들어갔습니다. 홍사덕 의원의 과거 일화들 앞서 보기 4가지는 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네. 이제 TV 토론 나가서 이 양반이 지역에 대해서 이런 그 지역 주민들 열받게 하는 발언들을 꽤 했어요. 우선 첫 번째로 충청도 사람들이 멍청해서 이제 그 김종필 씨를 관 속에서 구해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충청도민들이 올라와가지고 집단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또 토론에 나가가지고 자기 이야기하다가 삼천포로 빠지고 있다. 삼천포 시민 20명이 올라와가지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 민감합니다. 그리고 결국 삼천포를 바꿨잖아요, 이름을. 예. 네. 아니, 삼천포가 이름을 바꿨을 거예요, 아마? 바꿨어요. 사천시로. 네, 아예 사천시로 바꿨습니다. 이름을 바꿨을 겁니다. 어쨌든 어쩌다 이야기 여기까지 왔어요. 예. 그러니까 홍사덕 의원이 이라크 파병 지지한다면서 네. 본인도 입대하겠다 그랬는데 제가 나중에 그래서 출마하기 직전에 네. 이번에 18대 때 네. 제가 물어봤습니다. 인터뷰하셨어요. 인터뷰할 때 예. 그때 뭐 한참 다른 얘기 하다가 예. 불쑥 그때 왜 안 가셨어요? 간담이 왜 안 가셨어요? 예. 그랬더니 그 양반 하는 얘기가 예. 가고 싶었는데 교통편이 없었다. 아니 지금 그때 이라크 저 파병 부대는 어떻게 갔어요? 못 가게 했다 이거죠. 정부가. 그분의 주장은 예. 가려고 했는데. 가려고 했는데 교통편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럼 인접 국가에 가서
그리고 그런 이제, 얘기 있습니다. 예, 그것도 노무현 의원이 자기가 당에 또 잘 안 나오고 성의가 없다, 불성실하다, 이렇게 한번 좀 꼬집어서 얘기했나 봐요. 그랬더니 홍사덕 연구소 직원들이 단체로 몰려가서 거기 노무현 의원 사무실 직원들 패고, 막 깨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이분이 사실은 또 민주당에 있었잖아요. 네. 그 민자당 의원, 네. 의원인가 후보인가가 하여간 돈 뿌리다가 걸렸는데 그 사람 붙잡아 놓고 린치를 가했다는, 뭐 그것 때문에 고소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 예, 그리고 하여간 이번 발언도 사실 내가 보기엔 비겁해요. 예. 왜냐면 대통령으로 하여금 그런 말을 하게 한 참모 개새끼라고 표현했는데 예. 대통령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대통령으로 하여금 그런 말을 하도록 근데 한 이거는 참모 개새끼. 그게 이제 대통령 욕을 하는 거예요. 진짜 비겁하. 그러니까 그러면 대통령 공격하던가. 응? 근데 공격은 참모한테 하고 예. 실제로 예. 그리고 자기는 충분히 이제 이런데 분노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챙긴 다음에 음. 대통령은 정작 비판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뒤에 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대통령께서 몇 배의 응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참 잘하신 거다. 이렇게. 대통령은 또 마사지. 예. 비겁한 거야. 예. 사실 그런 일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이 양반이. 당연히 그리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그런 말을 하게 한 참모라니. 그럼 대통령이 꼭두각시다는 얘기잖아요, 또. 예. 하여튼 제가 보기엔 이 처세가 좀 비겁하다 이런 거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할 얘기가 있을까요? 이렇게 받아들여 주라고 이렇게 양쪽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동시에 나오나요? 동시에. 둘 중에 하나만 받아라. 이렇게. 시인가요? 마지막 문제 빨리 풀고. 자, 5번 문제 풀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연평도 북한 도발 사건과 관련해 긴급 안보관계 장관 회의가 열렸는데 참석자 병역을 보니 대통령과 국정원장을 포함해 면제가 2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참여정부 당시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당시 모였던 긴급 안보관계 장관 회의 참석자 중에 면제자는 몇 명일까요? 이것은 직접 말씀해 주세요. 한번 비교를 해보려는 거죠. 예, 그렇죠. 네. 자, 면제자가 몇 명 했을까요? 4명. 4명. 4명이 면제? 현재 4명 말이죠. 4명? 네. 참정부 시절에 네. 참여정부가. 참여정부 시절. 네. 우리 영명. 아니 여학생한테 기회를 왜 본인한테 기회가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학생이 손을 들었는데 0명. 물론이죠. 네. 정말 뵙습니다. 예. 자, 제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연평도 관련한 긴급 안보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 병역을 보게 되면 이명박 대통령 면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1병, 현인택 통일부 장관 상병, 김태형 국방부 장관 대장, 그리고 맹영규 행정안전부 장관과 인채민 총리실장은 병장, 그리고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면제. 이랬고요. 북한 핵실험 당시에 그 참여정부 긴급 안보관계 장관회의 참석자 보게 되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상병이죠. 병장이었죠. 네. 병장. 뭐 사실상 근데 그 개월수를 보게 되면은 네. 뭐 병장이죠. 예. 네. 당시에는 뭐 그랬으니까. 그리고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병장. 병장. 그리고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좀 아쉽습니다. 보충역 아쉽죠. 일병. 예. 아쉽습니다. 윤한원 국방부 장관은 중장. 그리고 송민순 청와대 안보정책실장은 병장. 그리고 김승규 국정원장은 대위 출신이었습니다. 왜 보충역을 아쉽다고 하십니까? 그래서 갔다 저는 왔는데. 사실은 저도 보충역이고 이병입니다. 근데 18개월 갔다 왔어요. 18개월. 18개월인데 어떻게 2병이냐? 그게 이제 왜냐면 공익근무요원이 이해했는데 4주 군사훈련까지만 네. 그걸 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오. 이 이병 갓 달자마자 제대한 거야. 나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구나. 하지만 복무는 18개월 했어. 그렇군요. 예. 그래서 18개월이면 상병이네 무조건. 그런 겨울- 셈인데. 겨울수상 상병. 예, 그런 셈인데 이제 그래서 제가 그 예비군 훈련 갈 때 좀 쪽팔려가지고. 작전 가다. 그래서 보통 그래서 카투샤복 입고 가잖아요. 보통은. 용산 가서 카투사복을 사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굉장히 좀 우러러 저를 하더라고요. 네. 그랬던 기억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예. 하여간 18개월. 그러면은 저기 뭡니까? 예. 요즘은 그럼 일병입니까? 뭐라고 그러죠 그걸? 지금 어떤 거? 말씀하신 공익근무요. 공익근무요는 예. 무조건 이병이에요? 짝대 이병이 하나? 아니 그 4주 그 군사훈련 받는 거 그것까지만 군생활로 친다니까. 공익근무는 다 그럼 짝대 하나로 예비훈련 합니까? 그렇지. 쑥스럽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안 입지. 그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군복을 또 회수해 갑니다.
어차피 새로 사게 돼 있어. 새로 사는데. 어? 그랬구나. 짝대기 하나 갖고 사겠어? 누가? 예. 회사로 그렇습니다. 가는구나. 예. 자, 그럼 퀴즈를 풀어봤는데 예. 출연 소감을 한마디씩 듣고요. 예. 오늘 방청객 소감도 오늘 듣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근무 중인 분들만 주로 좀 오셔가지고 예. 이분이 여기 있었다는 걸 증거자료를 만천하에 증거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도록 하죠. 인증샷을 한 번 더 알려보는. 자, 여러분 그 부부의 소감. 제가 중간중간에 보니까 남편분이 시사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으신 분이에요. 아이고, 아내분도 그러신 것 같은데. 예. 두 분이 빨갱이에요. 종북 좌파. 예. 네. 요즘 표현으로는 촛불 좀비입니다. 촛불 좀비. 요즘에 그 댓글 알바들 있잖아요. 예. 이 보수 지역에서 운영하는 댓글 알바들. 제가 확신하는데 댓글 알바도 있어요. 예. 확신하는데 예. 100%. 이 업계에 오래 있은 사람으로서 100% 확신하는데 댓글 알바가 있는데. 저도 정황을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정권 끝난 다음에 다 공개하겠습니다. 알바들이에요, 알바들. 또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과거에도 알바는 있었어요. 근데 과거 예를 들어서 사이버 예. 이런 데서 운영하는 거예요. 사이버 예. 팀 같은 데 있잖아요. 정당에. 예. 그런데 그런 데서 운영을 할 때 예. 걔네들 룰이 있어요. 예. 기본적으로. 예. 그리고 규모도 있고 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대선 음. 최대 규모로 동원하죠. 음. 총선 동원합니다. 작게. 네. 하지만 평상시에는 예. 관리 인력만 존재하고 아주 적게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요즘은 대선급 인원을 그 이상을 사실은 상시로 돌리고 있어요. 네. 상시로. 근데 이것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사람, 모 인사가 직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전화하면 바로 올립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2년 반 뒤에 공개하겠습니다. 60초 뒤가 아니라 2년 반 뒤에. 그리고 예. 그 사람들이 주 활동 공간은 네이버예요. 현대스과.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예. 좀 잘하기 힘든 구조가 있습니다. 예. 근데 네이버는 예. 댓글 구조상 네이버를 1차 타겟으로 잡고 네이버에 주로 활동하십니다. 네이버 댓글 달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 만난을 뚫고 들어가서 쓰는 사람들이 과연 누군가? 네. 예. 원래 이게 이제 팀장급들이 있고 팀장급들이 논리를 개발해요. 기본 논리를. 예. 팀장급들이 한번 걔네들이 좀 개발을 좀 안 하는 것 같아. 맨날 요즘은 논이야. 촛불 좀비니, 뭐? 그런데 개대중이니, 얘네들 뭐 중에는 농민이니. 고수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교모해서 예. 이것이 과연 알바인가 아닌가 혹시 그 수준 높은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진급을 합니다. 그 밑에 알바 댓글들은요.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 보수의 정신이 완전히 그 보수화되고 올인하고 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알바예요. 생계형. 네, 알바다 보니까 쓰고 나서 지도 알아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예. 나중에 개수 체크하기 때문에 예. 개수 체크까지 돌받아야 되기 때문에 할당량을 채워야 되니까 예. 카피 페이스트라는 거죠. 그런 상태로 만들어지고 있죠. 지금 대량으로. 예, 그렇습니다. 누가 직영을 했느냐, 여러분들. 요거 한번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직영합니다. 자기가 딱 들어가, 컴퓨터 잘 모르는데, 이거 좀 지워. 이거 저 말이야. 이거 공격을 좀 해. 뭐 이렇게. 직접 지시를 하는. 예. 그런 경우. 제가 최초로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은, 저도 직영 이야기를 들었는데, 벌써, 촛불 집회 처음 열었을 때, 쇠고기 때. 네. 그 직후에, 예. 제가 처음 이야기를 들었는데, 직영이 있다. 직영은 이렇게 들어간다.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돈은 여기서 나온다. 이런, 처음에는 믿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를 제가. 오늘 소감 얘기 들어야 되는데, 예. 어쨌든. 결혼을 할 때 혼수로 TV를 못 샀어요. 산 겁니까? 못 산 겁니까? 안 샀죠. 살 수가 없었어요. TV에 계속 뉴스만 틀면 나오니까. 뭐, 퇴근해야 된다고. 퇴근. 한 2년 반 있다가 좀 좋은 TV를 사려고요. 한겨레가 이분들을 위해서 종합편성 PP를 하나 만들면 어떨까요? 종편 채널을. 좋죠. 좋습니다. 이분들만 볼 수 있는. 거기에 저희를 불렀습니다. 토론 프로나 이런 거 시사 프로 같은 거 하면 예. 제가 보기엔 대박 낼 수 있어요. 네. 소리는 요건 다 삐삐로 처리하고 하면 나 이거 대박 난다고 봐 이거 그럼 방송에서 하면 오늘 자 그러면 방청객들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면 여기서 중계를 해드릴게요. 예. 네. 화면은 안 잡습니다. 예. 저는 자주 즐겨 보거든요. PSI랑 선생님 거랑 같이 즐겨 보는데. PSI 보지 마세요. 이제는 나도 좀 공사적으로 나와야 되겠어. 너무 뵙고 싶어서. 잘했어요. 사람이 생각보다 되게 귀여우신 것
하면 뭐 화면에 작게 나오나요? 네. 네. 오, 노태지가? 그래서 쥐보단 낫습니다. 예, 쥐보단 나요. 예.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너무 재밌는 얘기를 듣고 왔어요, 제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저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진짜 웃긴 얘기였는데, 이거는 얘기하면 국가 기밀에 걸립니다. 그러면 저도 정권 끝나고. 예. 저도 방송 끝나고 나서 예. 아까 저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조직이야, 예. 댓글 조직이야. 예. 그걸 제가 오프 더 레코드로 자, 이렇게 방청을 하시면요, 서비스가 많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알아가세요. 그러니까 방청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방송하고 네, CCTV 골뱅이 한이.co.kr 그리고 반드시 이름 연락처 남겨주시고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많은 방송 신청 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선물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